초롱아, 우리 애들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냥 물어본 거였습니다. 혼잣말처럼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런데 그 순간 이 집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녹음된 대화를 분석한 결과예요. 들어보시겠어요? 그래, 틀어봐. 자녀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언제 요양원 가시려나? 지금 집값 좋을 때 정리해야 할 텐데. 순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날 밤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호텔 연회장 안은 축하 화환과 팔순 현수막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순덕 여사의 팔순을 기념하는 자리, 오랜만에 삼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죠. 큰아들 박성호는 대기업 계열사 상무, 딸 박미영은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막내 박재민은 중소기업에서 IT 담당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며 각종 기계 다루는 건 삼남매 중 재민이가 제일이었죠. 다만 형과 누나 사이에서 늘 존재감이 작았어요. 순덕 여사는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계셨어요. 여든 해를 살아온 주름 사이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잔잔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두가 화목해 보였으니까요. 선물 증정 시간이 되자 성호가 먼저 나섰어요. 검정 벨벳 케이스를 열어 보이며 어깨를 펴더군요. 묵직한 순금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엄마, 이거 순금이야. 요즘 금값이 얼만지 알지? 20돈 넘게 들었어. 우리 엄마 목에 걸려 있으니까 진짜 사모님 같네. 성호의 아내 현주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씁쓸해 보였습니다. 미영이 바로 뒤를 이었죠. 오빠, 금은 너무 올드하잖아. 엄마, 이건 파리에서 온 명품 가방이야. 이거 들고 노인정 가면 다른 할머니들 기가 다 죽어. 아무나 못 사는 거야.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호와 미영은 서로를 슬쩍 견제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자기들 능력을 과시하기에 이보다 좋은 무대가 또 어디 있겠어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들린 건 작은 상자 하나와 직접 쓴 손편지뿐이었어요. 엄마, 이거 제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동그란 AI 스피커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하나쯤 있다는 그 기계였죠. AI 스피커예요. 이름은 초롱이라고 제가 미리 설정해뒀어요. 엄마가 심심할 때 말동무 해줄 거예요. 순간 성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재민아, 그게 선물이야? 요즘 편의점에서도 파는 거 아니냐? 엄마가 그런 거 만질 줄 알아? 미영도 한숨을 쉬며 거들었어요. 그러게. 솔직히 좀 민망하다, 막내야. 우리가 얼마짜리 들고 왔는데 넌 장난감을 가져와. 엄마, 그거 구석에 치워두고 내 가방이나 들어. 재민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니야, 누나. 내가 엄마 쓰기 편하게 다 세팅해놨어. 엄마, 이따가 집에 가서 제가 직접 연결해 드릴게요. 순덕 여사가 재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가 마음을 썼구나. 고맙다. 명품 목걸이보다, 명품 가방보다 순덕 여사의 눈길은 유독 재민에게 오래 머물렀어요. 형과 누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미 생기고 있었죠.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었어요. 성혼의 차와 미영네 차가 먼저 떠나고 재민이 순덕 여사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다세대 주택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좁은 계단을 재민이 어머니 팔을 부축하며 올랐죠. 엄마,
여기 거실 명당에 초롱이 놓을게요. 콘센트 가깝고 목소리도 잘 들리는 자리야. 재미는 스피커 위치를 이리저리 옮겨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어디에 두면 소리가 가장 잘 잡히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IT 담당답게 꼼꼼한 거겠거니 순떡 여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능숙하게 와이파이를 연결하자 파란 불빛이 깜빡이더니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순덕님. 저는 초롱이에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순떡 여사의 얼굴에 신기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어머,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제가 미리 설정해뒀어요, 엄마. 심심할 때 초롱아 하고 부르면 돼요. 뉴스도 읽어주고, 날씨도 알려주고, 음악도 틀어줘요. 재민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혹시 넘어지시거나 무슨 일 생기면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대화 기록 기능도 켜놨어요. 요즘 어르신들 혼자 계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걱정돼서요. 에이, 내가 뭐 그렇게까지. 엄마, 제발요. 형이랑 누나는 바쁘고 저라도 이렇게 엄마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재민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순떡 여사는 그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순금 목걸이나 명품 가방보다 이 작은 기계가, 아니, 막내의 그 마음이 더 다정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재민이 돌아가고 집안이 적막해졌어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만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죠. 순떡 여사는 소파에 앉아 파란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순떡 여사는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딸은 병원 원장. 막내 재민만 늘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일까요? 순떡 여사의 마음은 늘 막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초롱아. 순떡 여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순덕님. 말씀하세요. 내일 날씨 어때? 내일 서울은 맑고 낮 기온 18도예요. 외출하시기 좋은 날씨입니다. 순떡 여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기계가 뭘 알겠어 싶으면서도 묘하게 위안이 됐거든요. 초롱아,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네. 순덕님. 언제든 불러주세요. 순떡 여사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떡 여사는 초롱이와 제법 친해졌어요. 아침마다 날씨를 물어보고 심심하면 옛날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초롱아, 우리 애들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순떡 여사는 그냥 물어본 거였습니다. 혼잣말처럼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던진 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초롱이가 대답했습니다. 순덕님, 이 집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순떡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녹음된 대화를 분석한 결과예요. 들어보시겠어요? 순떡 여사는 웃으려 했습니다. 기계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틀어봐. 파란 불빛이 한번 깜빡였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언제 요양원 가시려나? 지금 집값 좋을 때 정리해야 할 텐데. 20억이면 우리 둘이 나누면 10억씩이네. 막내는 빼도 되지 뭐. 순떡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실의 파란 불빛만이 고요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순떡 여사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진짜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과 딸의 목소리가 분명한데 머리가 그걸 받아들이질 못했죠. 초롱아. 네. 순덕님. 방금 거. 다시 틀어봐. 파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언제 요양원 가시려나? 지금 집값 좋을 때 정리해야 할 텐데. 20억이면 우리 둘이 나누면 10억씩이네. 막내는 빼도 되지 뭐. 두 번째로 들으니까 더 선명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순떡 여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롱아, 이거 말고 다른 녹음도 있어? 네, 있습니다. 총 7개의 대화가 저장되어 있어요. 7개? 순떡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7개라니. 그 말은 성호와 미영이 이 집에 올 때마다 저런 얘기를 했다는 뜻이었어요. 다 틀어봐. 순서대로 재생할까요? 응. 첫 번째는 성호의 목소리였어요. 현주와 나눈 전화 통화였습니다. 여보, 나 지금 엄마 집이야. 응, 금방 가. 근데 말이야. 엄마 요양원 넣는 거 이번 달 안에 결정 봐야 해. 지금 정리해야 집값이 제일 좋대. 20억 받을 수 있을 때 팔아야지. 언제까지 엄마 눈치만 볼 거야. 두 번째도 성호였어요. 미영이랑 다 얘기해놨어. 반반 나누기로. 막내. 걔가 뭘 보탰다고. 그딴 거 빼고 우리끼리 나누면 돼. 세 번째는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원래 고집이 세서 말로는 안 움직여. 차라리 어디 한 군데 살짝 편찮으셔서 병원 신세라도 지면 좋겠어. 그래야 겁먹고 요양원 들어간다고 하지. 그 뒤로도 비슷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병원 얘기, 요양원 얘기, 그리고 집값 얘기까지. 총 7번. 7번이나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순떡 여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떡 여사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 떠나보낼 때와는 또 다른 아픔이었어요. 그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오늘은 가슴 안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때 재민 생각이 났습니다. 녹음 7개. 그 안에 재민의 목소리는 없었어요. 막내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순떡 여사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눈시울 붉히며 손편지 읽어주던 그 아이 기계치인 엄마 걱정에 스피커까지 설치해주고 간 그 아이. 재민이는 그렇지 않아. 순떡 여사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재민이 찾아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밥 드셨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재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떡 여사는 그 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재민을 맞았죠. 우리 막내 왔구나. 에이, 밥은요? 제가 해드릴게요. 재민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순떡 여사는 부엌에 서서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달라. 이 아이만은. 밥상을 차린 뒤 재민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순떡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너는 엄마한테 바라는 거 없어? 재민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재민이 순떡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 말고는 바라는 거 없어요. 진짜예요. 그 말에 순떡 여사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막내가 고마워서 그래. 순떡 여사는 재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믿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요. 재민이 돌아간 뒤 순떡 여사는 거실 창가에 섰어요. 저녁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는 여전했지만 재민 덕분에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그래, 재민이가 있잖아. 순덕 여사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 놓인 초롱이의 파란 불빛은 마치 아직 들려주지 않은 말이 더 남아있다는 듯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며칠 뒤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성우와 미영의 얼굴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순덕 여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왜 둘이 같이 온 거야? 문을 열자 성우가 먼저 들어왔어요. 손에는 깔끔하게 재본된 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미영도 뒤따라 들어오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시선이 초롱이에게 잠깐 머물렀다가 돌아갔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봐. 성우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순덕 여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성우가 책자를 펼쳐 보였어요. 엄마, 이거 봐. 실버타운 해피빌 팸플릿이야. 시설 진짜 좋아. 24시간 간호사 상주하고 식사도 다 나오고. 요즘 어르신들 다 여기서 사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 미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팸플릿을 내려다봤어요. 환하게 웃는 노인들 사진, 깨끗한 1인실, 정원 산책로. 겉으로는 그럴싸했죠. 하지만 순덕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왜 거기를 가? 순덕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왜 이러셔? 여기 혼자 계시다 무슨 일 나면 어떡해?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 걱정? 걱정이 아니라 이 집이 탐나는 거 아니야?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영이 눈을 크게 떴죠. 순덕 여사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을? 20억이라며. 재개발 확정되면 20억. 둘이 나누면 10억씩이라고 했잖아.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어디서? 막내는 빼도 된다며? 돈 한 푼 안 보태는 애한테 뭘 얘기하냐고 했지?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선이 초롱이에게 꽂혔어요. 이거야? 이 기계가 녹음한 거야? 미영이 초롱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순덕 여사가 막아섰어요. 손대지 마. 엄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식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몰래? 니들이 내 집에서 내 뒷담화를 한 거잖아. 성우가 한숨을 내쉬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언제 그런 뜻으로 말했어. 다 엄마 걱정돼서 한 얘기지. 이 기계가 이상하게 들은 거야. 이상하게? 네 목소리, 네 웃음소리까지 다 들었어. 뭐가 이상해? 성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엄마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 우리한테도 부담이야. 만에 하나 쓰러지시면 그 책임 누가 져?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 편해. 서로 편해? 니들 편하자고 날 쫓아내겠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됐어. 나가. 순덕 여사가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재민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모양이었죠. 형과 누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형, 누나, 여기서 뭐해? 재민아, 엄마가 지금 이상해. 저 기계가 우리 대화 녹음해서 엄마한테 들려줬대.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초롱이가? 그래. 내가 설치한 거잖아. 왜 그런 기능을 켜놨어? 재민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그건 엄마 안전용이야. 혹시 쓰러지시거나 하면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거야. 도청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게 그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우리 대화가 다 녹음됐잖아.
형이 엄마 집에서 엄마 욕을 했으니까 그렇지. 안 했으면 녹음돼도 문제 없잖아. 성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야, 너 지금 형한테. 형, 나가. 누나도. 엄마 지금 힘드신 거 안 보여? 오늘은 그냥 가. 재민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성호가 이를 악물었지만 미영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오빠, 오늘은 가자. 여기서 더 싸워봤자 좋을 거 없어. 성호가 재민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후회는 형이 하겠지.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지자 순떡 여사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 다가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형이랑 누나 말 신경 쓰지 마요. 제가 있잖아요. 순떡 여사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재민아, 너는 진짜지? 재민이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하죠,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순떡 여사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큰아들과 딸에게 배신당한 지금 막내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재민아,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 엄마 혼자 있기 무섭다. 그럴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재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떡 여사는 그제야 안심하며 눈을 감았어요. 새벽 2시. 순떡 여사는 목이 말라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 물 마시러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재민이가 아직 안 자나? 순떡 여사는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재민이 초롱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화면에 떠 있는 건 녹음 파일 목록이었습니다. 초롱아. 재민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재민님. 녹음 파일 중에 내가 전화 통화할 때 녹음된 거 있어? 네, 2개 있습니다. 그거 다 지워. 순떡 여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삭제를 진행할까요? 흥. 형이랑 누나 녹음은 그대로 두고 내 통화 녹음만 지워. 파란 불빛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재민이 피식 웃었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이제 끝났어.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결국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순떡 여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재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낮에 보던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순떡 여사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재민이도, 재민이마저. 침대로 돌아온 순떡 여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팔순잔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죠. 순금 목걸이와 명품 가방 뒤에 숨겨진 자녀들의 진짜 속내.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었던 막내 재민이마저. 순덕 여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가슴이 먹먹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순덕 여사에게 아직 남은 게 있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아침이 밝았지만 순떡 여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은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어젯밤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죠. 형이랑 누나는 이제 끝났어. 재민이 피식 웃던 그 얼굴.
순덕 여사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성호와 미영한테 배신당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 둘은 원래 돈 밝히는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재미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순덕 여사는 그렇게 믿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거실에서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다정한 목소리. 어젯밤 차갑게 웃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죠. 아침 차려놨어요. 일어나서 드세요. 순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재민이 출근한 뒤 순덕 여사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정성스러운 아침이었죠. 하지만 순덕 여사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다 연기였어. 순덕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이제 어떡하지? 성호도 미영도 재민도 셋 다 똑같았어요. 결국 원한 건 이 집 20억 뿐이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냥 그 위에 앉아있는 걸림돌이었던 거죠. 나 혼자구나. 순덕 여사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옷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쓰던 옷장. 30년 전 남편이 떠난 뒤로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언젠가 해야지 하면서 미뤄온 곳이죠. 그래, 이참에 정리나 하자. 순덕 여사는 천천히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남편의 양복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넥타이, 낡은 손목시계, 빛바랜 사진들. 순덕 여사는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신혼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까지. 행복했던 시간이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딱딱한 느낌. 순덕 여사가 손을 넣어 꺼내보니 누런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 겉면에 남편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에게. 내가 먼저 가면 열어볼 것. 순덕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자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순덕 여사는 편지부터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순덕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미안하오. 먼저 가서. 당신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오. 하지만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잘 해낼 거라 믿소.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아이들을 너무 믿지 마시오. 성호는 손해보는 일을 모르는 아이였소. 미영이는 남 눈치만 보면서 체면에 집착했고, 그리고 막내 재민이는 그 애가 제일 걱정이오.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속은 알 수가 없었소. 착한 척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소. 세 아이 다 내 자식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 노후를 책임질 아이는 없을 것 같소. 그래서 준비해뒀소. 순덕 여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3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의 본성을.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 봉투 안에 적금 통장이 있소. 당신 이름으로 만들어둔 비상금이요. 아이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 집 등기부등본을 잘 보시오.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집을 당신 단독 명의로 바꿔놨소. 상속이 아니라 증여라서 아이들한테 법적 권리가 없소. 당신이 죽기 전까지 이 집은 온전히 당신 것이오. 누가 뭐래도 팔지 마시오. 당신이 살 곳은 당신이 정하는 거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사랑했소. 행복하게 살아주오. 당신의 남편 재호. 순덕 여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전에 떠난 남편이 아직도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본성을 미리 꿰뚫어보고 혼자 남을 아내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 봉투 안에는 정말로 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니 이자가 붙어서 1억 2천만 원이 넘어 있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정말로 순떡 여사 단독 명의였습니다. 여보. 순떡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남편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래, 내가 왜 쫓겨나. 순떡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살 곳은 내가 정해.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순떡 여사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초롱이의 파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초롱아, 네. 순덕님. 너한테 삭제된 녹음 복구할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라우드 백업본이 있습니다. 복구하시겠어요? 순떡 여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웃음이었어요. 전부 다 복구해. 복구를 시작합니다. 파란 불빛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삭제된 녹음들이 하나씩 복구되고 있었어요. 복구된 녹음 파일은 23개였습니다. 순떡 여사는 하나씩 들어봤어요. 성우가 현주한테 한 말, 미영이가 친구한테 한 말, 그리고 재민이가 초롱이한테 한 말까지. 전부 다 살아났죠. 특히 재민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들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랑 누나 녹음 삭제해. 형이랑 누나는 이제 끝났어. 순떡 여사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셋 다 똑같아. 하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편지가 순떡 여사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살 곳은 당신이 정하는 거요. 순떡 여사는 눈을 떴습니다. 그래, 내가 정해.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현주였습니다. 성호의 아내요. 순떡 여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성호 편이면 안 열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현주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어요. 문을 열자 현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일이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떡 여사는 현주를 거실로 들였어요. 현주가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어머니, 저 이혼하려고요. 순떡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뭐? 성호 씨랑 더 못 살겠어요. 현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떡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어머니, 저 이 집에 시집 온 지 25년이에요. 근데 그동안 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현주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월급은 다 뺏기고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받았어요.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밖에서는 잘난 척, 집에서는 저한테 화풀이. 그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웠어요.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순떡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바람을? 25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 집 문제 보면서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현주가 순떡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명절 때마다 지쳐 보이던 현주의 얼굴, 성호 뒤에서 고개 숙이고 있던 모습. 순떡 여사는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어머니, 성호 씨가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이 집 팔아서 빚 갚으려는 거 아세요? 알아. 미영 아가씨랑 짜고 어머니 몰래 진행하려고 했어요. 저한테도 비밀로 하려다가 제가 서류 봤거든요. 현주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
부동산 매매 위임장. 어머니 도장 없이 진행할 방법 알아보고 있었어요. 순떡 여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현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어머니한테 이러는 거 보니까 제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저렇게 버림받겠구나.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근데 그냥 나가긴 싫어요. 현주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성호 씨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나가고 싶어요. 어머니, 저랑 손잡으실래요? 순떡 여사는 현주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25년을 가족으로 지냈지만 솔직히 정이 깊진 않았어요. 명절 때 만나서 인사하고 가끔 전화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현주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같은 사람한테 당한 사람 특유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먼저 이거 보세요. 현주가 서류를 꺼냈어요.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생활비 100만 원 보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50만 원만 보냈어요. 미영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는 주위 사람들한테 100만 원 보낸다고 떠들고 다녔죠. 순떡 여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것들이 현주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미영 아가씨는 병원 대출이 많대요. 요즘 환자가 줄어서 이자 내기도 빠듯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더 매달리는 거죠. 순떡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 씨랑 미영 아가씨 대화 녹음한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 혹시 녹음하실 줄 아세요? 순떡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있어. 네. 녹음된 거. 이미 있어. 현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그거면 돼요. 그걸로 한 방 먹일 수 있어요. 순떡 여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현주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재민이는? 재민 씨요? 현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막내는 착하잖아요. 성호 씨도 재민 씨는 욕 안 하던데. 순떡 여사는 쓰게 웃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야. 현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순떡 여사가 초롱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기계가 다 들었어. 재민이가 뭘 했는지. 순떡 여사는 현주에게 그날 밤 일을 들려줬어요. 재민이 자기 통화 녹음만 삭제한 것, 형 누나 녹음은 그대로 둔 것, 그리고 웃으며 중얼거린 것까지. 현주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세상에. 막내가 그랬어요? 그럼 셋 다 똑같아. 순떡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이미 다 받아들인 사람의 목소리였죠. 근데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 순떡 여사가 품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우리 영감이 진작에 다 알고 있었어. 30년 전에. 현주가 편지를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버님이 이런 걸. 그래. 이 집은 내 명의야. 아이들한테 법적 권리 없어. 순떡 여사가 편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다 복구했어. 재민이가 삭제한 것까지 전부. 현주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순떡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얘들한테 똑똑히 보여줄 거야. 엄마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도울게요, 어머니. 끝까지.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 적을 둔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순떡 여사는 삼남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성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무슨 얘기요? 순떡 여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와서 들어.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초롱이의 파란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족 모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2시. 성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미영이 그 뒤를 이었고 재민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삼남매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어요. 성호와 미영은 불안한 눈치였고 재민만 평소처럼 웃고 있었죠. 엄마, 무슨 얘기하시려고요? 재민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저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이제 안다. 다 모였네. 순덕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하나야. 이 집 문제. 성호의 눈이 번쩍였어요. 엄마, 드디어 결정하신 거예요? 요양원. 닥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순덕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성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들 얘기 다 들었어. 전부 다. 네. 뭘요? 초롱아. 순덕 여사가 부르자 파란 불빛이 깜빡였어요. 네. 순덕님. 저장된 녹음 틀어줘. 첫 번째 파일부터. 성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요양원 넣는 거 이번 달 안에 결정 봐야 해. 20억 받을 수 있을 때 팔아야지.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가만 있어. 더 있어. 미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원래 고집이 세서 말로는 안 움직여. 혼자 계시다 일하면 결국 우리만 귀찮아지잖아. 미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건 도청이에요. 네가 내 집에서 내 욕을 했어. 뭐가 불법이야? 미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덕 여사가 재민을 바라봤어요. 재민은 아직 웃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너도 들어볼래? 네. 저요? 저는 엄마 편인데. 초롱아, 다음 파일. 파란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재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초롱아, 녹음 파일 중에 내가 전화 통화할 때 녹음된 거 있어? 그거 다 지워. 형이랑 누나 녹음은 그대로 두고. 잠시 침묵. 그리고 재민의 웃음소리. 형이랑 누나는 이제 끝났어. 잠시 웃더니 재민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결국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재민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엄마, 이거, 너도 똑같더라. 순덕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아니, 너는 더 나빴어. 엄마, 그게 아니라. 너는 효자인 줄 알았어. 근데 넌 제일 무서운 놈이더라. 재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근데 말이야. 너희가 뭘 해도 소용없어. 이 집, 내 단독 명의야. 성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게 무슨.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증여로 넘겨놨어. 상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한테 법적 권리가 없어. 순덕 여사가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확인해봐. 내 이름만 있지. 미영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진짜. 그리고 이것도 있어. 순덕 여사가 통장 내역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생활비 100만 원 보냈다고 떠들고 다녔다며? 현주한테 다 들었어. 성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미영이 다리를 후들거리며 주저앉았어요. 엄마, 제발. 너도 마찬가지야. 둘 다 돈 문제로 쪼들리면서 내 집만 바라봤지. 순덕 여사가 삼남매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너희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순덕 여사가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재민아, 너는 제일 실망이야.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처음에는 형이랑 누나가 너무 심하길래 제가 엄마 지켜드리려고. 그래서 녹음 삭제하고 증거 없앤 거야? 너 혼자 다 차지하려고. 재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편지 남겼더라. 삼남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순덕 여사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성호는 손해보는 일을 모르는 아이였고 미영이는 남 눈치만 보면서 체면에 집착했소. 그리고 막내 재민이는 순덕 여사가 재민을 바라봤어요. 그 애가 제일 걱정이요. 착한 척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소.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성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현주, 너가 왜 여기? 나도 끝내러 왔어. 현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알아서 준비해. 성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렇게까지 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병원만 살리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네 힘으로 살아. 내 집 팔 생각 말고. 그리고 셋 다 들어. 순덕 여사가 삼남매를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안 팔아. 요양원도 안 가.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너희한테 상속? 그것도 없어. 전부 기부할 거야. 성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그건 너무 시끄러워. 순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정해. 불만 있으면 법원 가든지. 근데 녹음 파일 들고 갈 거야. 삼남매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삼남매가 하나씩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현주도 성호를 따라 나갔죠. 이혼 서류 들고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덕 여사는 창가에 섰어요.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초롱아, 네. 순덕님. 오늘 내가 잘한 거지? 순덕님이 말씀하신 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순덕님 목소리가 아까보다 편안해 보여요. 순덕 여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편해졌어. 품 안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소. 행복하게 살아주오. 여보, 나 잘했지? 대답은 없었지만 순덕 여사는 알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이제 편하게 살라고. 초롱이의 파란 불빛이 조용히 깜빡였습니다. 처음 그 불빛을 봤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팔순 잔치날 밤 두렵고 떨리던 그 불빛이 지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죠. 순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이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덕 여사는 세 자녀 모두에게 배신당했지만 끝내 자기 삶을 지켜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정한다는 말.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울림이 아니었을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 단짝이었습니다.